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라바스타에서 새로 나온 자석축 키보드인 그라바스타 머큐리 V75 프로 제품과 같은 컨셉으로 나온 마우스인 머큐리 X 프로 마우스를 리뷰해보겠습니다. 두 제품의 색상 이름은 네온 그래피티인데요. 실제 제품이 정말 굉장히 화려하게 뽑혔습니다. 야, 진짜 이런 느낌은 그라바스타에서만 나올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기본 하우징도 이게 화려한 편인데 야, 이런 느낌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요. 폰트 하나하나도 진짜 마음에 들고 제품 뒤집어 봐도 와, 이런 디테일들 진짜 너무 예쁩니다. 정말 이 브랜드는 보는 맛이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화려함의 끝판왕입니다. 키보드의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마우스의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립 스티커는 디자인이 살짝 다르고 이 조그만 귀여운 땅콩 같은 수신기도 디자인 컨셉을 지켜서 나왔네요. 정말 귀엽습니다. 일단 제품의 스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고 스캔 레이트 싱글 키는 256K, 풀 키는 32K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보면은 프로가 네온 그래피티 말고 사이버펑크가 있고요. 그냥 일반 V75 두 개의 V75 라이트 버전도 있습니다. 버전마다 하우징의 재질이나 모양이 다른데 스위치도 각자 다른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V75 프로의 외관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상단에는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네요. 1365. 수량이 제한된 한정판인가 보네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쪽에는 그라바스타의 특징이죠. 윙 치킥 치킥 이런 식으로 다리를 접었다 펴가지고 경사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키보드 진짜 화려하지 않나요? 정말 좀 멋진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지금 이 색상이랑 여기 있는 이 색상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써졌거든요. 여기에는 또 핑크색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버리네요. 와. 제품 상단에는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맥과 윈도우를 바꿔주는 토글 스위치랑 여기 있는 거는 R티면은 자석축일 거고 N이면은 아직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용하면서 좀 요거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과 OEM 프로파일의 사이고요. 약간은 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캡을 빼보니까 보강판은 카본 보강판으로 보입니다. 오,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원래 자석축은 이렇게 좀 낭창낭창 되는 맛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좀 단단해야지 자석축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돼요. 지금 이게 제품 스펙표예요. 보니까 이 네온 그래피티만 풀 알루미늄입니다. 사이버펑크는 알루미늄 프레임에다가 합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게이트론 제이드 마그네틱 스위치는 프로 버전과 일반 버전 같이 쓰이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제품 이게 알루미늄 재질이에요. 예, 제가 좀 다르다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깎아냈네요. 이 입체적인 느낌 느껴지시나요? 이제는 키캡 살펴볼게요.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어 있고 인쇄면은 좀 뭔가 까끌까끌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까끌까끌한 게 아무래도 키보드 키캡 재질로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사면은 반투명입니다. 반투명. 그러니까 LED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런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V75 프로는 이렇게 스위치도 교체를 해줄 수가 있고요.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석축이라 바닥에 핀이 없고요. 분해도 바로 해볼게요. 뚜껑을 따주면 이런 식으로 윤활제가 사이드 슬라이드 쪽에 발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계식이랑은 다르게 자석축은 이렇게 스프링이 좀 약간 큽니다. 길이는 기계식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죠. 하부 하우징에 레일이 있는 구조고요. 홀 이펙트 효과를 내는 자석이 이렇게 스템 바닥면에 붙어져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스위치는 그라바스타와 게이트론이 합작해서 만든 스위치네요. 자, 풀알루 그라바스타는 과연 몇 킬로그램이 나갈까요? 딱 정확하게 1.7kg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는 자석축 키보드라서 유선 모델이에요. 제가 지금 웹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연결해서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아까 전에 이 버튼 궁금했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의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켜지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N으로 넣으면은 프로그램상에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꺼진 걸 볼 수 있죠. 그냥 일반 기계식 키보드처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프로필 전환 스위치처럼 써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기대되는 타건 테스트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매번 느끼는 건데 이 그라바스타라는 브랜드는 이렇게 외관만 멋진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훌륭한 키감을 선사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자석축 키보드라 기계식 키보드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라바스타는 이 정도 급이 나온다 하고 느낄 수 있는 훌륭한 타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키압은요 적당히 스탠다드 하면서 좀 더 가볍습니다. 키압 강한 제품으로 게임 오래 하다 보면 손가락이 저려오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 이 정도의 장시간 써도 좋을 만한 가벼운 스프링을 장착한 것으로 보이고요. 타이핑 사운드는 시원시원하면서 자갈자갈, 그리고 이런 스테빌라이저 키들은 포복포복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문자열은 자갈자갈 이런 느낌이에요. 역시나 자석축 스위치라서 기계식 스위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꽉 찬 느낌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시원하고 경쾌한 느낌을 그라바스타는 괜찮게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카본 보강판을 채택한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타건감은 자석축의 좋은 느낌을 살린 꽤 괜찮은 느낌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되고, 스테빌라이저 상태는 시원시원하게, 그러니까 먹먹하지 않게 세팅되었고 나쁘지 않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밸런싱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두 제품 전부 웹 소프트웨어로 작동해서 굉장히 편안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한글이 아닌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가장 먼저 요 맨 아래에 있는 세팅 메뉴에서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자석축 키보드는 보통 발로란트나 리듬게임, 격투게임 하려고 구매를 하시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념 설명 이런 거보다는 그라바스타 웹 소프트웨어에 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성을 중점적으로 짚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 콘피그레이션, 이 메뉴에서는 프로필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프리셋도 있네요. V는 발로란트고 CS는 카운터 스트라이크겠죠. 자석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난 빠른 세팅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프리셋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세팅 메뉴에서는 이 액추에이션 포인트와 래피드 트리거를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라벨 테스트 이거 켜볼게요. 이쪽 봐주세요. 이걸 켠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키가 작동하면 라임색, 작동 안 하면 짙은 회색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작동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짤짤이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잘 보여요. 이런 거는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테스트할 때 정말 좋고요. 다음으로 어드밴스드 세팅 메뉴에서는 데드존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보통은 모든 키에다가 다 세팅을 해주는 게 원래 정석인데 그라바스타 소프트웨어는 키 하나하나를 세팅해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석축은 이쪽만 보통 세팅하는 게 기본 정석이거든요. 굳이 다른 데는 세팅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면 뭐 시프트나 스페이스는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폴링 레이트를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K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더 낮은 거예요. 8K, 4K, 2K, 1K 1000 폴링 헤르츠죠. 요 아래에는 키보드 캘리브레이션 메뉴가 있는데요. 이건 키보드를 구매해서 처음 쓰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변경해 주거나 또한 키보드에 좀 이상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켜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토글 스위치를 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은 키보드 LED가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원래는 지금 다 빨간색인데 이게 지금 다 캘리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부 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 하나도 남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세팅이 끝난 거고요. RGB 세팅은 말 그대로 LED 세팅입니다. 버튼 백라이트 그리고 사이드 백라이트 따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커스텀 키 메뉴에서는 OS, 레이어별로 키 매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키 펑션스 메뉴에서는 자석축의 특수 기능들을 써줄 수 있는데 이 SOCD는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나중에 눌린 키가 이전 키를 강제로 해제해주는 기능입니다. 보통 이렇게 좌우 키에다가 매핑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A키를 누르고 D키를 누른 다음에 다시 D키를 떼주면 A키가 다시 나오는 이런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자, 두 번째 DKS 기능은요, 하나의 키에다가 4가지 동작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4개의 키를 어느 특정 시점에 작동되게 하거나 한 번 더 작동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요. 지금 세팅해 놓은 Q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키 입력이 나오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MT 기능은 키를 누르고 있을 때랑 뗄 때 다른 입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응용해서 캡스락 키를 이렇게 깔짝 누르면은 원래 캡스락 기능이 작동하고 캡스락을 길게 누르고
누르고 있으면 컨트롤 키로 작동이 돼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피해킹 스타일이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는 MPT 기능은 하나의 키에다가 깊이별로 3가지 키를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DKS 기능이랑 좀 비슷하네요. 근데 좀 이런 깊이를 세밀하게 따로따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던 기능입니다. 이거는 DKS도 마찬가지인데 뭐 깊게 끝까지 딱 누르면 ABC 다 나오고 살짝 깔짝만 누르면 AB만 나오게 한다던가 A만 나오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 TGL 요건 토글키 기능인데 이거는 키를 탭하면은 지속적으로 또르륵 하고 눌러져요. 그 다음에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은 원래 우리가 사용할 때 쓰는 눌렀을 때 상태가 됩니다. 자, 세팅해 놓은 Q를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A가 따라락 써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고요. 요거를 길게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원래 쓰듯이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드 기능은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통해 발로란트 톡 브레이킹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요 기능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했으면 밴 당하니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A키랑 D키에다가 세팅을 해주면 돼요. A에다가는 D를 넣고 D에다가는 A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톡 브레이킹이 저절로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발로란트 이야기예요. 이거는 A를 눌렀다가 떼면은 마지막에 D가 눌리고 D를 눌렀다 떼면은 마지막에 A가 눌리는데 반응이 좀 늦게 나오지? 반응이 좀 빠르진 않네요. 이거는 톡 브레이킹으로 쓸 수는 없겠는데요. 원래는 이게 바로 딱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A를 누르다가 떼면 살짝 늦게 나오네요. 이건 원래 이런 기능이 SOCD처럼 2개의 키를 할당해서 쓰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문제가 되잖아요.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밴을 당하니까 그런 밴 당하는 사항은 아예 나오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대신 이거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A랑 D, D랑 A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D가 아니라 H로 바꿔줄 수가 있고 다른 키로도 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폭넓게 확장된 개념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새로운 뭔가로 응용해 볼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기능들이 그라바스타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조금씩 좀 확장된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 놨네요. 좀 뭔가 역시 그라바스타는 좀 허투루 만드는 경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라바스타화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들만의 아이디어가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에도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 제가 설명드린 거는 자석축 소프트웨어 잘 만져보신 분들은 요거는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제 게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좀 쏴보겠습니다. 근데 그라바스타는 좀 이 RT, 래피드 트리거 제품이 좀 늦게 나오긴 했네요. 세팅은 발로란트 프리셋으로 했습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부끄럽겠어. 느낌이 좀 센서감이 좀 기존에 쓰던 거랑 확실히 다르기는 해요. 이거 써보니까 8K로 정착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 그라바스타라는 브랜드는 하우징이나 디자인 아이덴티티, 그리고 뭐 키감에서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에서도 좀 달랐잖아요. 요런 부분들을 진짜 보면은 이 그라바스타라는 브랜드의 팬이 될 수밖에 없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역시 이 머큐리 H2 프로 제품에서도 여실히 그 부분이 드러났네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